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이한누른 조선의 이태백이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시인이자 문신이었습니다. 그는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인조임금과 함께 남한산성에서 늙고 병든 몸으로 항전하다가 그 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은 그의 젊었을 때 있었던 사랑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동학 이한누른 4379수라는 방대한 양의 시를 남긴 조선 중기의 유명한 시인이자 문신이다. 202 장가를 든 직후에 있었던 일이다. 신부는 처가에 홀로 둔 채 동무들과 대보름날 밤에 한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오가는 종로에 운종가를 쏘다니다가 술에 잔뜩 취해서는 입동 앞길에서 그만 일행을 놓치고 어떤 집 대문 앞에 드러누워 잠이 들어버렸다. 그때 갑자기 웬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신랑이 취하여 여기에 누워있네. 라며 왁자지껄하다가 부축하여 그 집 신방으로 데려갔다. 그는 여전히 인사불성이었다. 신방에는 화촉이 밝혀져 있었고 공은 신부와 동침했는데 매우 만족스러웠다. 다음날 새벽 잠에서 깨어나 보니 처갓집이 아닌 엉뚱한 집이었다. 공은 여기가 누구 댁이며 자기가 어떻게 하여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신부에게 물었다. 신부는 더욱 의아해하며 도리어 반문했다. 서로 착오가 생긴 것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집안은 혼행혼례를 올린 지 3일째였고 그 집 신랑 역시 대보름 밤놀이를 나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공이 그 집 대문 앞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 집 하인들이 주인댁 신랑으로 오인해 그를 부축하여 들인 것이었다. 공이 신부에게 물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신부가 조용히 있다가는 입을 열었다. 어쩌면 이 일은 제 꿈의 조짐과도 그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역시 연분일 것입니다. 여자의 도리로 말하자면 저는 죽어야만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대 역관을 한 가문의 무남동녀랍니다. 제가 죽으면 부모님이 늙어서 의탁할 곳이 없어지게 되니 차마 죽을 수는 없지요. 부득이 권도를 따르겠습니다. 제가 소실이 되어서 낭군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늙으신 부모님을 봉양하며 천수를 다 누리게 해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도 고의로 범한 것이 아니여. 그대도 난잡하게 조친 것이 아니니 권도를 따르는 게 무방하겠소. 다만 우리 집에도 늙은 부모님이 계시고 또 집안 가르침이 매우 엄격합니다. 내 나이 20살도 안 되었고 과거에 급제도 못한 초립서생으로서 소실을 둔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자 신부가 말했다.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낭군님의 이모나 고모댁에 저를 맡길 곳이 없으신지요?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 저와 함께 가십시다. 그 댁에 저를 맡겨두시고 양가가 알지 못하게 하세요. 낭군님은 머지않아 반드시 급제할 것이니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는 맹세코 서로 얼굴을 보지 말아요. 급제하면 양가 부모께 이실 찍고 하여 허락을 받은 다음 단란하게 함께 사는 것이 어떨지요? 이공은 신부의 말을 옳다고 여기고 그 말에 따르기로 했다. 신부가 과부인 이공의 이모댁에 몸을 의탁하고는 그 집 바느질 등 집안일을 도우니 두 사람은 모녀처럼 차차 서로 의지하며 살게 되었다. 한편 신부집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 신랑 신부가 사라졌고 간 곳을 알 수가 없었다. 크게 놀라고 괴상하게 여기며 신랑 집으로 가서 살펴보고는 비로소 신부가 잘못된 신랑과 함께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그 사실을 비밀에 붙이기로 하고 신부가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다고 세상에 알리고는 가짜로 염습하고는 허장을 치렀다. 이공은 일단 급한 일을 처리하자 다시는 소실의 얼굴을 보려 애쓰지 않고 약속대로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였다.
문장이 크게 나아지니 몇 년 안 돼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다. 그러자 비로소 늙은 부모에게 벌어졌던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사실대로 말씀드리고는 소실을 집으로 데려왔다. 소실의 집에도 알리려 하니 그녀가 비치비녀 하나를 내어주며 말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절대로 믿지 않으실 터이니 이것을 증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 비녀는 옛날 먼 윗대선조께서 북경에 가셨을 때 중국 황제로부터 하사받으신 것입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희귀한 비치 비녀인데 우리 집에서 대대로 가보로 간직하고 있던 것입니다. 제가 혼인할 때 부모님에게서 받았는데 이걸 보여드리면 반드시 믿을 것입니다. 공은 소실의 말을 옳다고 여겨 그 말에 따랐다. 딸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달려와서 딸을 본 늙은 부모의 눈에서는 흐르는 물처럼 눈물이 흘렀다. 이 공을 보고는 재상이 될 그릇이라 흐뭇하게 여기고 그간의 사연을 자세히 물었다. 그리고 기뻐하며 말했다. 이건 하늘의 뜻이 틀림없어. 마침내 우리 늙은 부부가 마음 놓고 의탁할 곳을 얻었네. 다른 자녀가 없어서 집안 재물과 노비, 논밭과 집 등을 모두 공에게 맡기니 졸지에 공은 장안의 갑부가 되었다. 소실 또한 현명하고도 덕이 있어 재산을 관리하고 남편을 받드는데 모두 범절이 있었다. 이공의 집안은 지금도 부자로 일컬어지는데 입동저택이 그가 술에 취한 채 대문 앞에서 잠들었던 바로 그 집이다. 이공과 소실 사이의 자손 역시 현명하고 덕이 높았으며 매우 번성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운종가는 지금의 서울 종로 안국동으로부터 광교 일대입니다. 한양은 조선의 수도로 조세화지대 곡물이 넘쳐났으며 각종 물산이 모였습니다. 그 중심에 대표적인 상가로 운종가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린다고 하여 운종가라 불렸다고 합니다. 입동은 갓을 만드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종로구 이가 삼가 전체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갓을 취급하는 가게가 있었으므로 붙여진 동네 이름입니다. 혼행은 혼인할 때에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거나 신부가 신랑집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권도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임기응변으로 취하는 방편입니다. 초립은 예전에 주로 어린 나이에 관례를 한 사람이 쓰던 갓입니다. 아주 가늘고 누런 빛깔이 나는 풀이나 말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군요. 서생은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혹은 글만 읽어서 세상 일에 서투른 선비를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했습니다. 허장은 오랫동안 생사를 모르거나 시체를 찾지 못하는 때 시체 대신 그의 유물로서 장례를 치르는 것 또는 그렇게 지내는 장례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편자미상의 청구야담이 모본입니다. 이 강옥 교수가 옮긴 청구야담에 이한누리 정월 대보름날 아름다운 인연을 맺다 라는 꼭지를 빌렸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 경복궁 관리소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서울역 사편찬원의 서울지명사전, 서울역사박물관의 운종가 모형, 그리고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그리고 간송미술관의 그림도 빌렸습니다. 또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준근, 김득신, 장승업 그리고 조영석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이리사마레프와 핀터레스트 그리고 러브픽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